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베이스 대표이사 김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마크베이스 네오 8.5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크베이스는 JSH라는 인프라 위에서 여러 가지 앱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며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JSH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JSH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AI를 위한 에이전트 인프라인데 구체적으로 이 JSH가 어떻게 생겼냐면 Node.js의 환경하고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측에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마크베이스 네오가 동작을 하고요. 이 네오 내부에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있고 이 엔진 위에 JSH라고 하는 쉘 기반의 자바 런타임이 존재하는데 이 모든 자바 관련된 앱들을 이제 수행하는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콘솔 기반의 그 AI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구조라서 첫 번째로 내부적으로는 고 엔진으로 구성된 자바스크립트 엔진과 런타임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터미널이 동작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콘솔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명령들을 대화형으로 수행하고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해볼 수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 내부에 실제로 마크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전용 API와 관련된 수많은 라이브러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베이스 관련 앱을 개발할 때 대단히 편하고, 특히 이 CLI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LLM들이 이 CLI를 통해서 인터랙티브하게 응용 앱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내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JSH는 대단히 큰 이제 개발 환경이고 스펙이기 때문에 여기 링크와 같이 도움말로 들어가시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왼쪽에 간단하게 이제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앞과 비슷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나타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데이터베이스 내부 코어를 이 DB 엔진 API와 REST API를 통해서 이 자바 런타임 엔진이 접근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런타임 엔진 바로 위에 보시면 그린색으로 리플리케이션 혹은 오피스 위에 클라이언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내장된 마크베이스 패키지 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리케이션 앱과 오피스 위에 클라이언트 앱이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뒷장에서 설명해 드릴 텐데, 오늘은 이렇게 상단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이런 앱을 개발할 수 있고, 저희들이 물론 샘플로 몇 개를 개발했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대단히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이 JSH 환경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자바스크립트가 일단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 바이너리를 수행하고 디펜던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현하는 즉시 바로 동작이 가능하고, 또한 유닉스의 쉘처럼 이제 커맨드 라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인터랙티브하게 서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만일에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면은 이 데이터 어널리시스, 데이터 컬렉션 혹은 여러 가지 웹앱들을 다 개발할 수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잘 아시는 LLM, 오픈 AI나 혹은 이제 클로드 같은 LLM들이 워낙 코딩을 잘하기 때문에 이 앱들을 자동으로 많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들이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JSH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들의 가장 첫 번째 앱인 리플리케이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마크베이스 네오 간의 데이터를 복제하는 기능인데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적으로는 왼쪽에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엣지의 단말 장비에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예전에는 이 단말 장치의 데이터를 예를 들어 클라우드 혹은 온프라미스로 데이터를 옮기려면 일일이 프로그래밍을 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데이터가 네트워크가 잔절이 되거나
서버나 죽거나 다시 살아났을 때 이 데이터를 완전하게 보내기가 대단히 어려웠는데 저희들이 이 리플리케이션이라는 앱을 개발해서 내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시면은 이 네트워크만 된다면 어디든지 데이터를 이제 보낼 수가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이 리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는 특정 테이블의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이제 마커베이스의 다른 테이블로 복제하는 게 기본 기능입니다. 기본이고, 그리고 복제 대상은 이게 태그 테이블이나 로그 테이블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마커베이스 서버에 존재하는 테이블을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1대1이 아니라 N-M 구조로도 복제 가능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태그 네임 같은 경우에는 프리픽스나 서픽스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컬럼 개수가 달라도 컬럼 매핑을 해줍니다. 매칭을 해주거나 혹은 원하는 필요 컬럼만 이제 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략 후에는 레지스트리가 완료된 후에 이제 재시작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하는 태그만 복제할 수 있고, 이 태그에 대해서 민맥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산도 제공을 하고, 별도의 연산을 통해서 데이터를 결국 가공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이제 마커베이스 앱으로 내장되었기 때문에 마커베이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데이터 복제에 대해서는 여기다 다 의존을 하시면은 아주 쉽게 데이터를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3개의 데모를 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데모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엣지에 소스 데이터베이스에 태그 언더바 src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 데이터를 전송할 타겟 데이터베이스에는 태그 언더바 dst라는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전송할 텐데요. 그냥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각 태그별로 이런 필터와 연산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전송하고, 전송할 때 연산을 통해서 데이터를 변환해서 실제로 타겟 DB에 저장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리케이션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연은 필터링과 계산을 적용한 리플리케이션 테스트입니다. 이 작업은 태그 src 테이블과 태그 dst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태그 src 테이블에 태그 01부터 태그 04까지 4개의 태그가 실시간으로 입력되고 있는 것을 다른 서버에 있는 태그 dst 테이블로 복제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제일 먼저 태그 src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그 src 테이블에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타이머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만들어둔 타이머로 각각 태그 01, 태그 02, 태그 03, 태그 04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타이머입니다. 데이터가 오면 지금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리플리케이션에서 리플리케이션 작업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름은 rp 테스트라고 작업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서버를 등록을 위해 현재 서버에는 로컬 서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타겟으로는 현재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서버를 하나 등록 진행하겠습니다. 이름은 서버 87이라고 등록하겠습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도 입력하고 일단 연결을 확인해 왔습니다.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서버가 추가가 됩니다. 또한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단 테이블은 말씀드린 대로 태그 src라는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선택됨과 동시에 아래쪽에 컬럼 정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타겟 테이블은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다 사용 불가능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타겟 테이블은 태그 dst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뒀는데 이쪽에 등록을 합니다. 태그 src 테이블에는 name, time, value 1, value 2 이렇게 두 가지가 등록되어 있고 태그 dst 테이블에는 name, time, value 테이블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value 1과 value 2 중
원하는 값을 value로 보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value1에서는 더블이고 value는 인티저입니다. 일단 전환될 때는 다 버림작용으로 해서 전환되게 됩니다. 지금은 타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일단 경고 표시가 뜨고 있습니다. 만약에 value2에 있는 값을 value로 보내고 싶으면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드롭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겠다 선택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인티저와 인티저가 같기 때문에 경고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다른 형식으로 보내는 걸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value1에서 value2로 보내는 걸 테스트하겠습니다. 모든 태그를 보내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네임 태그가 전체인 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터링을 보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임이 태그 1인 경우에 대해서 일단 추가로 value 칼럼이 값이 60보다 작은 경우를 수집한 대상으로 합니다. 추가로 value1 칼럼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먼저 1000을 더하고 1.3을 곱하겠습니다. 추가로 태그 2에 대해서는 value1이 필터로 값이 20보다 큰 것들만 대상으로 해서 2를 곱하고 100을 더하겠습니다. 순서는 곱하기를 먼저 하고 더하기를 나중에 할 것이기 때문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곱하기와 더하기 순서를 바꿔주면 됩니다. 밑에 있는 설정들은 로그와 들어가는 작업들의 기본 설정이기 때문에 바꾸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되면 크리에이트 태그를 누르면 태그가 생성이 되고 복제 작업이 시작됩니다. 현재 16,972건의 데이터가 복제되었고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갭은 아직 리플리케이션 되지 않는 데이터를 나타낸 건수입니다. 실제 타겟 서버인 87번 서버로 가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87번 서버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테이블이 태그 DST 테이블에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데요. 최신화를 시켜보게 되면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복사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테이블에 대해서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태그가 4개가 있습니다. 태그 1번은 아까 변수를 해서 제일 먼저 1000을 더하고 1.3을 곱한 경우이고 태그 2는 2.0을 곱하고 100을 더한 경우입니다. 3번, 4번은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먼저 정상적인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태그 4번을 보게 되면 일단 0부터 100 사이 값이 계속 랜덤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태그 1번과 2번을 확인하겠습니다. 태그 1번은 1000을 더하고 1.3을 곱했기 때문에 대략 1300 내외가 나와야 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먼저 2를 곱하고 100을 더했기 때문에 200 근처가 나와야 합니다. 데이터는 모두 정상 범주 내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DST 데이터 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필터링과 계산을 적용한 리플리케이션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데모는요. 앞에 첫 번째 데모와 약간 다른 것이 앞에 데모는 데이터를 복제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 데모는 실제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더 설명하는 이제 메타 컬럼이 있습니다.
이 메타 컬럼을 서로 간에 어떤 식으로 선택하거나 혹은 제외해서 보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서로 구조가 다르더라도 원하는 메타 정보만 복제하는 것을 저희들이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뒤에 데모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타 칼럼이 있는 경우 리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메타 칼럼을 그대로 보존해서 시연되는 경우입니다. 메타 칼럼은 소스에다가 넣은 칼럼이 3개인 경우, 복제 대상과 같은 경우에는 메타 칼럼을 2개만 넣어서 원하는 메타 칼럼만 상대 복제하는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타 테이블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eKeep ID, eKeep Name, eKeep Count 3개의 메타 칼럼이 있습니다. 복제 대상 쪽에는 eKeep Name은 없고 eKeep ID와 eKeep Count만 존재하는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는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타이머를 통해 이전처럼 데이터를 추가로 넣을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이전에 시연했던 필터링과 계산을 적용했던 시연 데이터 쪽은 계속 데이터가 복제되고 있는 중입니다. 추가로 메타 쪽에도 데이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데이터는 지금 같은 속도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리케이션 작업 하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rp 메타라고 하나 추가하고요. 서버는 아까 만들어둔 서버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역시 아까 보셨던 태그 메타 테이블과 이쪽 87번 서버 쪽에 태그 mdst 메타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컬럼 쪽에는 똑같이 미리 만들어준 컬럼의 정보들이 사용하게 되고요. 이쪽에는 밸류가 없고 똑같이 밸류로 일단 설정을 하고 아래쪽 메타 컬럼 쪽에서는 eKeep ID와 eKeep Name, eKeep Count가 있고 eKeep ID와 eKeep Count밖에 없습니다. eKeep Name은 바처 타입이고 eKeep Count는 쇼 타입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경고가 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eKeep Name을 포기하고 eKeep Count를 추가하도록 변환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작용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필터링 조건을 아까 테스트했기 때문에 필터링을 추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그가 저장이 되었고 메타 쪽을 보게 되면 바로 작업이 시작됩니다. 데이터는 36,200건 바로 추가가 되었고요. 갭은 없습니다.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이블에 가서 보게 되면 38,800건, 39,200건 바로 맞춰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87번 서버로 가서 들어간 데이터의 메타 컬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7번 서버에 45,800건의 데이터가 계속 추가되고 있고요. 데이터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MD-STD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eKeep ID와 eKeep Count만 있습니다. 실제로 메타 컬럼을 보게 되면 태그 1, 2, 3, 4가 있고 eKeep ID와 eKeep Count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메타 정보까지 모두 복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메타 컬럼 리플리케이션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시나리오는요.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가장 어렵고 귀찮고 혹은 실제 데이터 정합성에 문제가 있는 저희들이 이제 리스타트하는 테스트입니다. 리스타트를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비정상되었거나 혹은 대부분의 경우 전원이 나가거나 혹은 장비의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리스타트 될 경우에 이 데이터가 유실 없이 원래 있던 데이터를 끊임없이 저장을 해서 이 소스 데이터와 타겟의 데이터가 서로 동일한 것을 보장하는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과 같이 테이블을 준비를 했고요. 저희들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넣고 있다가 실제로 이 중간에 데이터베이스가 중지가 이후에 다시 데이터베이스 가동되었을 때 이 데이터가 어떻게 완전하게 전송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상적인 리플리케이션 도중에 사고가 생겨서 리플리케이션이 중단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재개되는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이지만 프로세스 키를 시켜서 서비스 리플리케이션을 중단시키고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다시 재시작을 해서 리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리플리케이션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인 설명이 위주였기 때문에 데이터는 약 초당 200건 정도로 적게 넣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리플리케이션 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초당 2000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입력하는 것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블은 일반적인 name, time, value를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그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이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 태그 리얼 테이블의 데이터가 초당 2000건씩 추가되고 있습니다. 리플리케이션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리케이션 이름은 rp-restart라고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서버는 똑같이 로컬과 서버 87번 서버를 사용할 것이고 데이터는 태그 리얼 그리고 테이블도 태그 rdst 이렇게 사용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 다 똑같은 기본적인 태그 테이블을 잡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리플리케이션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일단 데이터가 입력되고 있습니다. RP 리스타트를 보시면 지금 갭이 약 22만 3천 건이 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따라가고 난 다음에 프로세스를 찾아서 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초당 5,000건씩 데이터가 입력되고 있습니다. 배쉬를 통해 rp 리스타트라는 프로세스를 찾아서 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rp 리스타트는 리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입력했던 네임입니다. (1288551) 이라는 프로세스 이름인데 프로세스를 킬 시켰습니다. 이제는 찾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플리케이션은 실제 작업에 가보면 프로세스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잠시 시간이 경과된 후에 리플리케이션을 다시 재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데이터는 많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을 거고요. 태그 리얼은 벌써 77만 건까지 들어가 있지만 리플리케이션 리스타트를 보시면 71만 건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리플리케이션을 재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리플리케이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누락이 없이 데이터가 잘 리플리케이션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입력되는 타이머를 중지시키고 소스 테이블의 데이터 건수와 타겟 테이블의 데이터 건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의 입력을 중지했습니다. 그러면 리얼 테이블 쪽은 86만 건의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리플리케이션 데이터는 86만 건의 리플리케이션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87번 서버로 이동해서 리플리케이션 결과 86만 건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7번 서버입니다. 이쪽 현재 최신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최신화해서 데이터 건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만 건의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허리문으로 데이터 건수를 확인해도 86만 건은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 태그 1, 2, 3, 4 4개가 다 들어와 있고요. 각자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리플리케이션 중 킬시키는 경우에 대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두 번째 앱은 우리가 이제 산업용 이제 표준 프로토콜인 OPC UA가 있는데요. 이 OPC UA의 클라이언트가 저희들의 패키지 앱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이용해서 데이터를 쉽게 가져오느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기능은 실제 고객들이 많이 원하셨던 기능들인데 저희들이 표준 앱으로 제공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OPC UA는 서버와 보통 클라이언트로 구분이 됩니다. 서버는 실제 산업 환경에 센서와 직접 연결되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요. 클라이언트는 이 데이터를 가져가는 구조인데 보통은 서버는 상용을 쓰시고 혹은 쌍용 서버를 쓰시고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어떤 보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구성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시는데 사실 어플리케이션 설치도 힘들고 또 DB나 이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 전송하는 안정성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마크베이스 내부에 오피스 UA 클라이언트 아예 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크베이스를 띄워서 이 오피스 UA 클라이언트를 이네이블 하시면 다 바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 UA 클라이언트는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그냥 이네이블만 하면 바로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UI를 통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판별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태그 데이터를 게더링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기본적으로 내장을 하기 때문에 오피스 UA 서버를 활용하시는 고객께서는 언제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되는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는 위에 URL로 나와 있으니 여기를 방문하시면 이 관련된 소스 코드를 보시면서 추가를 하거나 개선을 하시거나 혹은 나중에 본인의 앱을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모는 좌측에 저희들이 로컬 오피스 위에 서버를 띄워 놓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마크베이스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베이스 네오에 내장된 마크베이스 컬렉터 UI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해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모습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OPC UA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OPC UA 클라이언트는 사용자가 OPC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도구입니다. 저희가 준비된 테이블은 OPC라는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name, time, value, value2가 있고요. 일단 value 컬럼에다가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OPC UA 클라이언트를 하나 추가할 예정입니다. 클라이언트 이름은 유니크한 이름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OPC UI에 엔드포인트 URL을 입력하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87번 서버에 4840으로 준비해 놨습니다. 수집 주기는 1초로 설정하였고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로컬로 하나 준비해 두었습니다. 테이블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태그 OPC에 준비되어 있고 칼럼은 밸류 칼럼에다가 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노드를 수집할지 위해서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노드 아이디를 아시는 경우에는 테이블 이름과 노드 아이디를 입력해서 추가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브라우저 기능으로 해서 OPC UI에 루트 노드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 루트 노드에서 데이터를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회 85번을 루트 노드로 하고 싶으시다면 1회 85번을 입력하시게 되면 루트 노드가 이렇게 바뀝니다. 원하는 태그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바로 뒤에 데이터 타입이 조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리어블인 경우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모든 노드에 대해서 선택을 진행하여 일단 10개의 노드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태그가 선택됩니다. 지금 수집과 동시에 데이터 계산식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랜덤 노이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0부터 100 사이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약간 변조를 해서 밸류에다가 2배로 하고 50을 더하겠습니다. 이러면 50부터 250 사이의 데이터가 수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일단 생성이 되었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정 데이터에서 확인해 보시고 싶으시면 필터링을 걸어서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밸류에 2를 곱하고 50을 더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수식에 대하여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하기 50 곱하기 2입니다. 순서를 바꾸기 위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변경해 주시면 곱하기 2 먼저 하고 더하기 50으로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장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수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마지막 수집된 시간이 표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최종 수집 주기가 변경될 것이고 데이터를 보게 되면 주기적으로 데이터가 입력되고 있습니다. 태그 OPC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쭉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수정한 것은 랜덤 노이즈입니다. 이 랜덤 노이즈의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보시게 되면 아까 계산했던 50에서 250 사이의 값이 나와야 됩니다. (50에서) 여긴 경우에는 50이 됐고 최고 100인 경우에는 250이 되기 때문에 50부터 250 사이의 값으로 다 수집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OPC UA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든 세션을 마쳤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JSH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응용 앱을 개발할 수가 있고요. 또 AI로 활용할 경우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많은 앱들을 훨씬 빠르고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다. 이것은 JSH라는 AI 에이전트 인프라 기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이 많은 내용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활용과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